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라고 하고요. 보통은 주로 미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돈 되는 거는 다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안의 가장 핫한 화제인 이제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초전도체란 전기저항 영역 물질을 말을 하는데, 이 전기저항 영역인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모든 전선은 전기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 저항에 의해서 전력을 이제 흘려보낼 때 무조건 로스가 나요. 이게 중간에 이제 송전할 때 이제 에너지가 빠지는데, 그 빠지는 거 없이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초전도체가 자기적으로 되게 특이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기 영상 촬영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게 특히 중요한 곳이 이제 뇌 같은 곳을 진단할 때인데요. 이제 다른 곳이야 사실 침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뭘 찔러 넣어 본다든지 하면서 사실 측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뇌에다가 그런 걸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 MRI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계측을 하는데요. 초전도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다양한 계측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이오 쪽도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자기부상열차나 뭐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고 자기부상열차는 실제로도 있기는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나 이제 뭐 나비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크게 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다만 자기부상 열차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양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무엇보다 일단 물리학계에서는 이게 약간 성배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아성 전설에 보면은 있는지도 모르는 성배를 찾아가지고 원탁 기사들이 엄청 헤매잖아요. 이제 현대에서 재료 쪽이랑 고체 물리 하시던 분들은 이제 초전도체가 약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기의 발견인 거는 맞고요.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공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석이 자기장을 흘려주면은 그 자기장을 다 자기 안으로 통과 안 시키고 이제 근처를 굴절시키면서 이제 반자성을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자성을 띄어요. 근데 그렇게 뜨기 때문에 그게 공중 위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아바타에 있는 섬들이 떠다니는 것도 설정상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러는데, 보통 초전도체는 그런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때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뜬 게 이제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띄우는 것 자체는 이제 꼭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거 그냥 일반적인 반자성체, 그러니까 자성이 있으면 뒤로 반발력을 받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띄우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AK99 만든 쪽에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팽팽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밸류에이션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버블이 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있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의 가치를 보면은,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챗GPT 같은 경우는 회사 가치가 대략 한 23조 4조 정도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전도체는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챗GPT의 노블리티, 그러니까 챗GPT의 새로운 정도보다 초전도체의 이제 혁신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니멈 이런 특허 같은 경우에 100조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경제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반도체를 새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안 중요하다 말을 하냐면은, 저는 이거를 과학적 발견으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거는 투기에 어마어마한 장작을 던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쪽이 맞을 수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학문적 토론은 원래 많았어요. 양자역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진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들 3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매일매일 죽어라 토론했어요. 그냥 초전도체가 실제로 나왔는데 조용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경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고, 그러면 내가 주식 투기꾼으로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 하면은, 계속 호재나 악재가 나올 거란 소리죠. 그럼 악재가 나오면은 사고, 호재가 나오면 팔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버블의 초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이 버블은 이제 2차 전지 때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우상향을 했어요. 2차 전지는 존재하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였으니까. 이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하한가를 하루 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팔지 않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베어리시한 소식,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소식에는 귀를 막고 불리시한 소식에는 귀를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특히 초반에는, 지금 완전 초입인데 완전 초입에서는 이거를 속된 말로 존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지금 천하제일 투기대회가 열린 것인데 여기에 장작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배터리 아저씨가 장작을 넣어줬어요. 여기는 학자들이 논문 쓰고 막 트위터에 올리면서 장작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장작이 적어도 몇 달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위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진짜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초전도체도 종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거 딱 쟀는데 저항이 0이니까 됐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검증이 되었다 안 되었다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상용화가 되는 것도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치 투자의 영역을 접근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남았다, 아직도. 하지만 이 세상에 없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버블이 이제 생기는 건 무조건 맞다 정도로 저는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애초에 그랬으면 하지 못했을 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초창기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거는 적절한 자세는 지금은 아니다. 버클리에서 사실 인정을 한 트위터를 올린 다음부터 이게 테마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저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트위터를 보면 진짜 말이 강하게 써 있어요. 트위터 보면은 뭐라 위에 강하게 써 있고 맨 아래 뭐라 써 있냐면은 This is insanely bullish for humanity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인류를 위해서 진짜 불리시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의사가 애지간하면은,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그냥 거의 살 것 같다 그러면은 살 확률이 90%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100%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놓고 인세인리 블리시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 과학자 트윗에서 썼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건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게 실체가 없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론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 해도 사실 금세기의 발견이에요. 참고로 미국에서도 크리스퍼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전자가 회사인데 여기도 주가가 엄청 뜬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주가가 왜 떴는지 아세요? 대표가 노벨 생리학상 타가지고 떴어요. 이것도 진짜로 이론적으로만 진짜 맞아도 노벨 물리학상 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노벨상이 가나 싶긴 한데, 여튼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노벨상이 가면은, 그러면은 뭐 당연히 주가 뭐 따상 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솔직히. 예. 그 정도까지는 오히려 페어밸류고, 그 다음에 가는 거는 광기로 가는 건데, 뭐 2차 전지라는 전례를 투자자들이 너무 흠뻑 맛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잘 갈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잘 갈 줄 알았으면 저도 샀겠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대부분은 베어리시 하고요. 베어리시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식의 발견이 진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는 원래 진통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베어리시한 게 맞고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스캡티컬, 그러니까 회의론적인 시각을 들고 있어야지 과학자 짓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짓을 못 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면은 나는 옷을 벗는 애들이 많아요. 뭐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진짜 학술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엔 그런 거 없고, 이제 내가 이 연구 결과가 진짜 받아들여지면은 내가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면은 나도 일단 스케티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베어리시한 게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래서 원래는 다 베어리시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 헛소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몇몇 곳에서는 이거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 논문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매년 하나씩은 나와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얘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에서부터 이거는 일단 뭔가 있는 건 맞다. 아예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일단 서원 덕성은 테마주가 아닌데 테마주로 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폰지예요. 진짜로 가정을 하더라도. 심지어 서원이었나? 서원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공시를 냈어요, 아예. 우리 초전도체랑 상관없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다, 아시고 투자하셔라 했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 않죠. 그냥 2차 전지 때 한번 맛을 봤으니까. 파워로직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LS 관련주인가요? 그러면은 유의미한 게 맞고, 신성 델타테크는 얘네가 그냥
그 개발한 회사의 5%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당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이랬던 예시가 한국에서는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상장사 중에서 그 우리 기술 투자랑 에이티넘 인베스트펀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테마주가 될 정도로 이제 그냥 떡상한 다음에 이제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 이 현상을 치고 그 다음에 거의 비트코인 시세에 붙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에서 이게 미니멈 100조 정도는 든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 특허가 그러면 이게 기업 가치가 100조짜리 회사를 100조짜리 회사의 5%를 들고 있는 건데 신성델타테크가 제가 기억하기로 시총이 1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5배는 더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굳이 가치 투자적 측면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100조의 5%인데 근데 이게 실제 확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실제 확률이 그럼 10%라고 가정하면 5천억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대충 페어 밸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뜬 게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뜬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저도 과학자 일을 할 때는 이게 이런 게 뒤에 와닿지 않는 사고 구조였는데 이게 확실하게 모든 게 딱 밝혀지면은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전 단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빵프로냐 하면 완전히 빵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쪽에서 맞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맞다고 그러는데 맞다고 그러는 쪽이 보통은 이게 완전히 빵프로인 사기인 경우에는 보통 어떠냐면 양상이 그 만든 곳에서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단 떡밥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곳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곳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모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는 거는 일단 적어도 빵프로일 확률은 좀 낮은 편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상치고 따상치고 이런 게 이상하냐 하면은 그렇진 않다. 제 생각에는 시장은 충분히 기대값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이상하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는 게 크게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차피 과학적으로 보시려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한 99.99%는 투자를 못 하시고요. 결국 시장은 미인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케인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미인대회인데 이제 2차 전지보다 초전도체가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로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2차 전진이 아니냐를 확실히 따져가지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투자자로서 적합한 자세가 아니다. 그거는 과학자로서 적합한 자세다. 근데 보통 과학자는 돈을 못 봅니다. 저는 그냥 제 포트상 신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서원 덕성이 한동안 대장주여서 제가 참 이것이 찐광기구나 미인대였는데 내가 옆에 있는 미인을 찍었다 잘못했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결국 이런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가 심한 장에서는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신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진짜로 초전도체를 퀀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맞으면은 들고 가는 게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명률로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신성을 픽을 한 거고 뭐 다른 것도 뭐 다 지금 투기대회 잘 열리고 있으니까 참전하셔서 소정에 이제 소득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술 테마도 다양해요. 옛날 옛적 그걸 좀 들어보자면 옛날 옛적 테마는 철도나 운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기술 테마주예요. 조금 더 근래로는 뭐 바이오 같은 애들 아니면은 AI 같은 애들 조금 더 약간 대체 시장까지 눈을 돌려보면은 크립토 같은 애들까지 생각해서 다 기술 버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각각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신호가 다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신호는 당연히 테마에 따라서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맞는데 제 생각에 이제 초전도체의 신호는 솔직히 말하면 트위터다. 트위터가 파란 딱지를 붙인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딱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유명한 기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너네인 걸 인증할 수 있으면 인증하면은 인증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파란색 딱지 옆에다 붙여줄게. 그 대신에 월에 4달러인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트위터가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학문적인 토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관련된 떡밥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학문적인 토론도 실제로 트위터로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AI 관련된 토론들이나 최신 떡밥들은 솔직히 트위터로 나오는 게 가장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트위터 기반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따지면은. 근데 이게 좋은 거는 한국장이 트위터를 보고 봐하는데 시차가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1시간에 30분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유의미한 아비트라지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만 슬픈 거는 그걸 먹기가 쉽지 않죠. 내가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한국어로 올라온 트위터는 아니거든요. 다 영어로 올라온 트위터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번에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PD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꿈을 먹는 어닝은 어차피 없으니까 이런 데는 드림을 먹고 자란다 하는데, 그럼 드림은 언제 깨지냐면 현실이 됐을 때 깨지거든요. 그럼 현실은 언제 되는 것이냐 하면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깨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인간 지표 시그널 보고 트위터 보고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이 사실 이게 뭐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난 게 아니니까 시장 자체의 시총이 증가했을 리는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그냥 수급이 쏠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진 거에 당연히 초전도체 영향도 있는 거고, 심지어 지금 초전도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성은 아예 그냥 유의공시 하나 떴던데 상위 3명이 거래량 20%를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포가 빠지면은 당연히 이제 수급이 꼬이고, 수급이 꼬이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 같은 시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떼어서 생각합니까? 글로벌 시장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핵폭탄이 떨어진 거는 맞고요. 관련주들 변동폭이야 뭐 2차 전지는 좀 떨어졌고,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최근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 더 사고 싶은데 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둘 다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그래서 뭐 진짜 현금에서 비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지난해 장에 불장 봤을 보면은 막 TQQ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집 팔아서 투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둘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어떤 테마가 더 있는가 하면은 싼 애가 더 있거든요. 잡주가 더 높이 올라요. 잡주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변동성을 즐기겠다 하면 초전도체가 맞는 거고, 나는 변동성은 모르겠고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시총 더 무거운 애들이 맞는 거, 에코 같은 애들이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그건 봐야 되는 게, 이제 위로 아래로 갈지는 몰라요. 다만 변동폭은 당연히 초전도체 훨씬 위아래 확실히 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랑 초전도체랑 만약 진짜 내가 그 테마를 정말로 믿어서 들어간다 하면은 그냥 사셔야죠. 뭐 그런 방법이 있나? 내가 2차 전지가 진짜 될 것 같고 미래고 해가지고 더 갈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지금 사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사실 거면은 오래 들고 있을 각오를 하고 사셔야겠죠. 저는 이제 이걸 투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초전도체가 더 클 것 같은데, 저는 둘 중에서는 얘가 상방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초전도체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둘 다 결국 기술 기반 테마란 말이에요. 근데 기술 기반 테마를 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자랑 투자자의 중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광기로 움직이고 과학자는 이성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 미묘한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인을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가 될 거면은 2차 전지도 애초에 사면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될 건 솔직히 지금 현재 가치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 아무리 주식이 이제 포워드 PR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근데 투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그냥 내가 투자할 때쯤 되면 다 올라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애매하고, 근데 그렇다고 완전 투기꾼처럼 돌아가면 이게 맞느냐 하면은 그것도 좀 애매하다. 근데 다만 이때까지는 투기꾼처럼 하는, 그냥 투기꾼처럼 그냥 무지성 매수 버튼 누른 게 돈을 많이 벌긴 했어요.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둘 중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테크니컬하게 뭐가 있나 이거는 좀 너무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못 먹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AI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를 2017년부터는 엔비디아가 AI에서 유일한 소재주였어요. 이걸 AI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AI가 지금 미친 듯이 뜨는 거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었던 게, 논문을 보면은 이 정도로 논문을 쓰는데 돈을 많이 써야 돼? 하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챗GPT 전신이 이제 GPT-3인데, GPT-3가 V100이라는 GPU를 만장을 썼어요. 근데 이 V100 GPU가 하나에 한 2천만 원 했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럼 GPU 가격을 2천억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에 2천억 매출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게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엔비디아를 무조건 샀었어야 되고, 그걸 다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도 이 정도면 PR 놓고 하니까 안 샀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이제 과학자의 투자죠. 이제 남들 다 먹을 거 먹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포모에 샀다가 이제 설거지 나오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술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되게 러프하게 보고, 수급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 중요한데, 다만 진짜 가짜 논쟁은 오래 이어져야 된다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바이오랑 초전도체는 완전 다른 것 같은 게, 바이오는 솔직히 임상 관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테마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임상을 통과하면 개별주와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삼바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럼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하면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 있을 때까지 가겠죠. 근데 보통 이런 식의 논란은 오래 가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국에서 최근에 어떤 협회에서 초전도 극저온 연구학회였나? 뭐 그런 식으로 극저온 이름에 붙어있는 초전도체 연구하는 학회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이 논문이 사실이면 얘네는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자기 옷 벗는지 아닌지 가지고 쌈박질을 하는데, 아 나는 학술적으로 내가 틀린 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백기를 들겠다? 이거 생각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AK99 애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논문을 좀 더 보완해서 내려고 그랬는데 냈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일단 냈기 때문에 일단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제 호랑이 위에 탔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호랑이 위에 탔기 때문에 서로 내리고 싶지 않아서 로데오를 죽어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떡밥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떡밥이 오래 가는 동안 이제 매수를 하시는 투기꾼들은 희망회로를 계속 돌릴 거고, 심지어 이 희망회로는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발열도 없어요. 계속 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갈지는 모르겠어요. 몇 달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달은 확실히 가겠죠. 한 달 뒤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그래도 상방할 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열어놓고 본다는 게 수급 보면서 봐라, 이제 누울 자리 보면서 발 뻗고 들어가야지,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가 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예 공시를 냈어요. 우리 이름만 슈퍼컨덕터지 별로 관련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다시 시초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랄 만한 게 없어요.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없어요. 있으면은 극저온 초전도체인데, 그냥 극저온 초전도체는 실제로 지금도 쓰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거 진짜 되면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주식들은 있어도 양화 상관관계가 있는 주식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게 이때까지 없던 게 나왔는데 어떻게 관련주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신성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관련주가 왔죠. 근데 다른 애들은 관련주가 아닌 거예요. 범 LS 계열들은 관련주가 맞아요. 여기서 약간 초전도 관련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LS 쪽에서는. 그런 쪽 애들은 좀 맞아요. 그 정도까지가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관련주고, 나머지는 관련주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사기다. 근데 솔직히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창원 초전도체가,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가가지고, 한 달도 아니고 한 2주 전에 가가지고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는데 그게 한국이고 고대래 이랬으면은 사기치지 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99.999%의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어떻게 관련주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다음 달 내일 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인데 어떻게 10년 뒤를.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생각하고, 다만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아침 옷가창 보니까 일단 버블이 끼는 모양새를 보이더라,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 버블이 꼈는데 지금 초입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버블은 맞다. 왜냐면은 어쨌건 밝혀진 게 없는데,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은 맞지. 근데 버블 초입에는 올라타는 게 맞고요. 버블 끝에는 내려오는 게 맞는데, 언제가 초입이고 언제가 끝인지는 솔직히 알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초입인 거는 제 생각에 맞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떡밥이 터진 지가 너무 며칠이 안 됐으니까 그동안 상을 계속 간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블 초입인 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언제 내려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결국 저는 이런 테마성 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테마가 얼마나 신박하고 강한 테마냐. 근데 이거는 이 세계에 이만한 테마가 다시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대충 어느 정도 이상이야, 물리학계에서는. 저걸 진짜 연구하에는 진짜 미쳤거나 아니면 사기치고 있는 거다. 진짜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못했는데 저걸 진짜 진지하게 한다고? 와, 진짜 커리어를 말아먹을 각오를 한 상남자거나. 실제로 얘네도 은둔 연구 20년 동안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못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될 것 같지만 많이 못해요. 이거 했다가 평생 그쪽에 물려버리면은 커리어가 꼬이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못해요, 연구를. 그래가지고 근세기에 이 정도 떡밥이 다시 터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테마를 그래서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정도로 강한 테마가 앞으로 100년 동안 나오질 않을 텐데, 아마도 이거를 무시한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땐 주식 투자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떡밥의 어떨까 일단 큰 떡밥, 크고 좋은 떡밥이 있는데 얘가 시장은 이제 다른 게 생기면 관심을 빠르게 잃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는 이렇게 배터리 아저씨였어요. 이제 여기는 그냥 뭐가 되겠냐 하면 여기 뭐 트위터가 될 수도 있고 아카이브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영상을 띄우는 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작 소재도 앞으로 몇 달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논란은 금방 끝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초전도체 그 검증도 어렵고 이 초전도체를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저런 이유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떡밥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적어도 한 달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게 천하제일 투기대회가 열렸는데 상방에 열린 천하제일 투기대회가 열렸으면은 참전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한 말인 게 뭐 금양도 본사는 허름하고요. 네, 과학 발전이 언제나 삐까번쩍한 곳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 마리키린 노벨상을 2번 탔지만 사실상 헛간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때는 그때다라고 말하면은 좀 최근으로 와서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죠.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도 진짜 꿈의 소재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구조는 밝혀졌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 테이프로. 네, 이거 테이프를 뗐다 하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과학적 발전이라는 게 언제나 이제 삐까번쩍하고 좋은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진 않는다. 공학도 그래요. 심지어 공학도 그런데 리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파워트레인 같은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얘네가 진짜 세계 유수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요. 근데 얘네 크로아티아 헛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가 뭐가 나라인데 공학이 뭐가 있는데 했는데 그냥 천재 한 명이 하드캐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레귤러가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고 과학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학적으로 판단은 결국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투자자로서의 판단은 와 저런 것 때문에 애들이 안 사는구나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는 네, 그 의구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120% 동의를 하는데 세상에 돈은 많은데 허름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저희는 미주사 그래서 숏뷰를 내기는 했어요. 숏뷰를 낸 다음에 실제로 좀 떨어지긴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슬슬 좀 떨어지는 중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거는 아셔야 되는 게 지난 1분기가 그 제가 기억하기에 미국 나스닥 역사상 가장 불리시한 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조정 오는 건 이상하진 않죠.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불리시하게 봐요. 솔직히 미국 장도. 예. 근데 왜 불리시하게 보느냐 하면은 저는 결국 모든 자산의 가치 평가의 가장 근원은 경제학의 기본 논리에 따르면 잉여 자산이잖아요. 잉여 자산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잉여 자산은 딱 두 곳에서 나와요. 분배를 잘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산해서 혁신이 생겨서 나와요. 근데 올해처럼 생산해서 혁신이 많은 해가 없어요. 일단 챗GPT도 이게 뭐 코인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 확실한 생산성에 이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챗GPT를 포함해서 AI 발전도 지금 되게 눈부신데 이 눈부신 발전이 이게 기술 발전도 암세포랑 비슷한 부분이 전이가 돼요.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는 전이가 되는데 그 전이가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새로운 발견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계속 이제 시장에 이제 좋은 실적이랑 호재를 갖다 줄 거기 때문에 저는 2025년까지는 솔직히 그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쯤까지는 AI 때문에 좀 불장이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저희는 기술적 판단을 많이 하진 않는데 솔직히 그냥 잘 못해서 근데 이제 가끔 하는데 조정장이 오는 거는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채권 시장은 올해 내내 야 조정장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너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한 것 중 하나가 인플레가 지금 3%대가 됐잖아요. 근데 3%대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증가폭이 3%대로 줄어든 거지 2%대로 줄어들어도 물가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물가가 엄청 올라갔다가 물가 상승폭이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일정화된 거지 지금 물가가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가 될 때까지는 주가특기 하나도 인하할 리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장이 좀 달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났고 기술적으로 그런 잉여 자산은 무조건 주가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불장도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더 크게 올 것 같고, 진짜 불장은 약간 닷컴버블처럼 올 거고, 그 다음에 닷컴버블처럼 온 다음에, 닷컴버블 때 어땠냐면은 모든 거에 그냥 일단 그 닷컴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마이너스 98% 정도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불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예시가 아마존 같은 예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게 2025년 이후에 장이 될 것 같고, 저는 그쯤에서 스위칭해서 인도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은. 근데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내일 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장을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플랜은 세워놓고 이제 맞춰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조정장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금리나 시그널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제로 영국 같은 데 보면 영국은 지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영국은 물가 실제로 높고 미국도 낮은 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에 인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겠죠. 거시경제 쪽으로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통화 정책이 인플레를 잡는데 실제로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어쨌건 연준은 일을 해야지 지들도 안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일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준금리 올리는 거밖에 없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면은 그걸 기준으로 좀 크래시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크래시가 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주춤식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